안녕하세요. 세일리삼입니다. 오랜만에 무물 해보려고 카메라 켰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새로 받은 건 아니고 저번에 무물하고 아직 못 드린 답변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분량이 나와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바로 시작해볼게요. 바로 들어가볼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아시는 분? 언니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셨나요? 발버둥도 쳐보고 외면해보아도 나아지지가 않네요. 일단은요, 질문하신 거 있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 앞으로 살면서 평생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계속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잘한 거에서부터 되게 큰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서까지 계속 느끼게 되실 거예요. 특히 내가 생각이 많고 내가 되게 고민이 많은 타입이고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거를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작게 얘기하면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작은 릴스까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실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이 크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어쨌든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요. 또 내가 보는 현실이 다는 아니에요.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발버둥을 계속 친다면 운동권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속세를 떠나거나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뜻을 펼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조차 저는 하면서도 졸라 이상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양보된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못 참겠다 하는 본인만의 기준을 잘 잡아두고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되게 큰 유토피아가 있는데 그거를 쉽사리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하게 되실 거니까 일단은 내가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먼저 정해두고 어디까지 타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더 본인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대의적으로 살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쉽지 않아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평소에 인스타 스토리나 뭐 브이로그에서 하는 그런 대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들 솔직히 말하면 한 문장 한 문장 다 평가받는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을 이겨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내가 대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대의적으로 살고 꼭 이상적인 현실을 추구하세요. 꼭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어려워. 첫 질문부터 빡세다. 자, 좀 더 가벼운 걸로 가볼게요. 뉴발 미니머스 대 아식스 하이퍼싱크. 둘 다 얄쌍하네요. 저는 아식스 하이퍼싱크요. 저는 조금 더 얄쌍하고 뭔가 약간 좀 이런 미래적인 디자인이다? 그럼 차라리 아예 아싸리 이런 걸 잘하는 아식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항상 친구들의 1순위가 되고 싶은데 제가 남에게 맞추고 싶진 않아요. 1순위가 되고픈 마음을 버려야 할까요? 1순위가 되려고 남한테 맞추고 살아도 1순위가 되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게 나아요. 내가 1순위가 되고 싶다고 내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맞추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1순위가 될 것 같죠? 그 친구의 1순위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애완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의 그 허무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남의 1순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의 1순위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 엄마의 1순위일 수는 있겠지, 내가. 근데 우리 엄마 말고 타인의 1순위?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본인의 1순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의 1순위인지. 그 사람한테 잘해주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조금 맞춰주면 되는데 맞추고 싶지도 않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진작에. 왜냐면 상처받아. 진짜로. 혼자 또는 친구들이랑 가본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았던 곳 어디인지 궁금해요. 저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또 가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국내 여행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갔던 고성, 양양 이런 데도 너무 좋았고 속초도 너무 좋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물이 있는 곳이네요. 바다나 수영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만 말하게 되네요. 저는 확실히 바다 수영할 수 있는 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다 수영 생각보다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그래도 고성?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맛집이 꽤 많은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세이님은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나랑 잘 맞겠다 해서 친해진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요, 일단은 과한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웃기려고 노력한다거나 분위기 맞추려고 막 억지로 웃는다거나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되게 득도한 것 같아 보이고 그냥 맹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되게 마음이 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저를 끌리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웃길 때 저는 그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웃기려고 너무 막 노력하면 나는 싫은 것 같아. 막 슬랩스틱 같은 거 아이쿠 막 넘어졌네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거는 좀 제가 배려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움보다는 본인 서운함만 앞세우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저를 가르치려 들고 제가 참다 못해 거리를 두니 회피한다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중심적이고 되게 통제형이시네요, 친구분이.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배려해주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짜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았을 때 멋진 거지.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이런 거를 다 너한테 맞춰줬잖아. 얘기하는 거는 되게 저는 좀 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자분도 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런 거를 설명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고 해결하고 싶을 때 이게 그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건가 혹은 그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건가 그 생각을 먼저 해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안건은 그 사람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 본인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정이 아슬아슬하다? 디제잉 배우는 법. 제가 보니까 이제 제 주변 DJ들이 스토리로 디제잉 레슨생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DJ가 생기면 그 디제잉을 팔로우하고 스토리를 꾸준히 확인한다?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디제잉 배우고 싶다고 이제 문의가 간혹 들어오는데 제가 당분간은 디제잉 레슨이 없을 것 같아요. 공지 드린 대로. 일단은 제가 여름에는 좀 놀아야 되고요. 레슨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서 제가 저희 레슨생들한테 주는 애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체력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그 체력 좀 채우고 열정이 돌아오면 다시 워크숍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디제잉 배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로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역량? 마인드셋이 필요할까 해서요. 그런 건 없는데요. 음악을 좋아하긴 하셔야 돼요. 음악이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음악들로만 그 셋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다면 그 다음 대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플랜 A 곡을 틀었다면 플랜 B가 있는 게 아니고 플랜 B, C, D, E, F, G, H, I까지 있어야 음악을 틀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디제잉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디제잉을 저는 너무 진지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취미 정도로 생각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배워서 만족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 정도 배우고 더 욕심이 나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정도 배우고 필드 들어오셔서 지금 디제잉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디제잉은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노래들이 클럽에서 틀만한 노래들이 아니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음악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나중에 현타가 안 와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와서 이제 빠꾸할 수가 없거든요. 좋아하는 음악을 꼭 트세요. 회사에 미친놈이 있어요. 화는 나는데 싸울 기력은 없을 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냅다 참았더니 병이 나서 힘들어요. 회사에 미친놈이 있어요? 세상에. 회사에 미친놈이 있으면 일단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울 기력이 없어서 다행이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이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직장 동료랑 뒷담 안 돼. 그거 말고는 대처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직장 동료랑 같이 이 미친 사람을 뒷담 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유독 남자들이 저한테 사소한 걸로 꼽줘요. 그냥 제가 만만한가 봐요. 너무 새로운 케이라 당황스러워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귀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만만해서 그러는 건지.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꼽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만만해지지 않으면 돼요. 만만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억지로 쌈딱같이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그거를 받아치지 않아도 돼요. 똑같이 개지랄에 떨어도 되지만 개무시해도 되거든요. 아, 나랑 같이 한 달 다니면서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당황스럽지만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 사람을 퇴치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소한 걸로 꼽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네. 나한테는 꼽을 잘 안 줘. 나한테는 말도 잘 안 거는 것 같아, 남자들이. 요새 꽂힌 노래 추천해주세요. 요새 꽂힌 노래는요. 어머, 나 웬일이야. 나 음악을 안 들어, 요즘에. 최근에 들었던 건 이 노래네요. 데이빗 보이의 The Man Who Sold the World. 데이빗 보이 이 앨범 커버 진짜 멋있다. 왜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 정병 올까요? 며칠 전에 너무 우울했는데 주말 동안 한 20시간 잤더니 괜찮아졌어요. 아,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너무 해맑아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질문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우울하면 샤워 싹 하고 시원한 데서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퀸으로 살려고 노력 중인데 자꾸 찐따 자아가 나와요. 어떡하죠? 힘드네요. 찐따일수록 퀸 호소력이 높은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여자처럼 살아온 여자들은 이런 거 호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싸가지도 없고 그냥 예쁘고 잘 나가서 이런 걸 호소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찐따들이나 퀸으로 호소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제 얘기인데요. 어쩌겠어요. 그 찐따가 이거를 좀 감춰보겠다는데 퀸역으로 감춰보겠다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퀸이 되어보자. 나는 나를 위해서 퀸으로 호소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찐따 자아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인생의 어떤 섭리다. 이건 당연한 인생의 굴레다. 또한 나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더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그걸 고민해보세요. 언니 요즘 유행 컨텐츠 위시리스트 살말 찍어주면 안 될까요? 무물로 리스트 받아서? 저 이거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패션 구루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되게 패션적인 관점에서보다는요. 되게 친언니처럼 쓸데없는 거 사지 말라고는 잘할 자신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좋아요 100개 넘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이태원 점심 대 용산 점심 어떡하죠? 용산 점심이 훨씬 나아요. 이태원 은근히 먹을 데가 없어. 제가 심심해서 찍은 릴스는 조회수가 많아지고 열심히 찍은 건 조회수가 낮아요. 남초 타겟 컨텐츠로 조회수 높아졌어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당황, 관심이 좋음, 플러스 앞으로도 이런 추구미로 가야 하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요. 남초 타겟 컨텐츠? 그러면 언젠가는 남자들의 입맛에 맞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보니까 릴스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재밌는 건 알아서 뜨더라고요. 재미없는 건 알아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귀신 같아. 그 릴스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존나리 귀신 같아가지고 재미없는 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저도 똑같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는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어. 오래 보세요, 오래.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했었으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이렇게까지 채널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큰 것도 아니지만. 근데,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 관심이 좋겠지만, 그냥 꾸준히 하고 싶으신 거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고3 입시생이에요.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슬럼프가 같이 왔어요. 슬럼프 이기는 법 알려주세요. 악조건이 3개가 있죠. 고3, 남자친구, 슬럼프. 근데 일단은 고3이라는 악조건. 어쨌든 지금이 기회잖아요. 대입을 준비할 만한 시기이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2번 남자친구를 왜 사귀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이렇게 재밌는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애 얼마나 도파민 터져요. 도파민 터져가지고 지금 국어 지문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일단은 남자친구 사귀지 말았어야 했는데 3번 슬럼프가 와버렸죠? 앞에 악조건들이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노는 게 좋고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슬럼프가 이기는 법은요 없어요. 슬럼프 이기는 법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존나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도 일단 앉아요. 일단 작업대에 딱 앉아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앉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막상 앉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진 않더라고요.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보상으로 두는 건 어떠세요? 남자친구랑 7시에 만난다. 그러면 7시 전까지 내가 문제집 5장을 풀어. 5장 너무 적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문제집 10장을 꼭 풀 거야. 이렇게 보상을 줘서 그걸 못하면 만나지 마세요. 그 보상을 두는 것도 저는 되게 도파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짝사랑 성공하는 법 알려줘요. 언니 플리즈. 이렇게 질문해서는 몰라요. 자세히 알려주셔야 돼요. 조만간 라이브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제가 왜 라이브를 이렇게 많이 안 했는지. 이사 오면서 카메라 세팅도 어렵고 그래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렸던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 라이브 한번 해요. 네네. 언니 사내 연애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책임 없는 쾌락 느끼는 중인데 너무 재밌어요. 사내 연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회사 다닐 때는 사내 남자들이 다 썩은 여기까지. 그래서 사내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다음 웹툰에 내일도 출근이라는 웹툰 아세요? 근데 내일도 출근이 드라마화가 되나 봐요. 근데 남주가 조금 서인국 씨 너무 잘생겼지만 너무 동안이신데? 나는 조금 더 나이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예를 들면 주지훈? 아무튼 내일도 출근이라는 웹툰을 보고 사내 연애에 대한 로망이 정말 생겼어요. 그렇다고 지금 할 수는 없죠?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어떤 집단 내에서 연애는 무조건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진지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시끄럽지 않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상태도 그런 상태인지를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언니 이상형인 남자한테 DM 해보고 싶은데 뭐라고 보내면 좋을까요? 저만 일방적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일방적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데 왜냐면 저라면요 아예 연고가 없다면 팔로우 걸고 아는 사람인 척 할 것 같아요. 너 그때 걔 아니야? 아는 사람인 척 할 것 같아요. 너무 개수작 같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 사람의 인스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라이브 때 한번 들어오세요. 라이브 때 한번 얘기해봐요. 언니 30이 넘었는데 술 처먹고 자꾸 패급짓 해요. even with 회사 사람. 정신머리 어케 고치죠? 한번 고소를 당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경찰서 한번 가셔야 조금 현타가 오게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도 30 넘고 술 취해서 너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엮이고 저런 일도 엮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져서 이제 밖에서 술에 취하면 술버릇이 택시 잡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취하면 무조건 택시부터 잡아야 돼요. 그 자리가 너무 재밌다고 거기에 오래 있지 마세요.
아셨죠? 술이 조금 취할 것 같다. 바로 택시를 잡으세요. 택시를 잡아도 실수하게 된답니다. 택시를 잡기 전에 술 취한 내가 실수를 하는데 택시를 안 잡으면 그 이후에 나는 얼마나 실수를 하겠어요. 엔젤. 아무튼 언니 학생이 되어서 전공 선택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떤 과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왜 영화과가 가고 싶죠? 그냥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도, 영화에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영화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운 인간들일 것 같아서 영화과? 아니면 그냥 제 개인적인 지금 욕심으로는 실용음악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공부하기는 싫거든요. 언니 제가 얼굴이 착하게 생긴 편인데 요즘 제일 콤플렉스예요. 센 언니 멋진 여자가 되는 팁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얼굴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추구미가 명확하다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착하게 생긴 배우 누구 있을까요? 한효주 씨도 악역 맡으면 나쁜 빌런 같아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원래 친구들한테 둔한 스타일인데 20몇 살 되고 처음 사귄 애인 상대로 매네라짓 할 때마다 좀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데 어떻게 이 감정에 대응 다스려야 할지 조언해 주세요. 요즘 너무 고민이네요. 친구들한테는 둔한데 애인한테는 매네라짓 한다. 근데 제가 아까 트위터 이렇게 올리다가 봤는데 사랑에 빠진 게 정신적으로 고장난 상태인 게 맞대요. 사랑 자체가 정신병인 거는 맞대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정신병을 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는 제 해석이고요. 어쨌든 정신병은 맞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뭐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나의 어떤 거를 제어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제어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나 다이어트 해야지, 굶어야지 하면 안 굶어지는 거 아세요? 제어해야지. 나를 다스려야지 해야 할수록 안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걸 잘 표현을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너라짓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10분만 텀을 주고 1시간만 텀을 두고 하루만 텀을 두고 생각하고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매너라짓이 살짝 덜해질 거예요. 그렇게 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빅 정신병에서 스몰 정신병으로 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하기 싫어진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일을 하는 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여태까지 덕업 일치해서 엄청 행복한 사람 일단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하시는 게 좋죠. 언니 나이 상관없이 친구하는 거 가능해요? 아침 샤워파, 저녁 샤워파, 서울에서 살만한 동네 추천해주세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다. 저는 나이 상관없이 친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그냥 이름 부르고 어린 사람도 저한테 키세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저녁 샤워를 선호하고요. 서울에서 살만한 동네는 무조건 마포구, 서대문구. 코딱지 파다가 피난 적 있나요? 네.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26살인데 이제 새벽까지 노는 게 힘들어요. 팁 있을까요? 낮잠 자고 나가세요. 꽈팅에서 만난 오빠한테 한 달 동안 어장당하고 차였어요. 근데 그때처럼 설레고 싶어서 계속 생각나요. 좋은 사람 아닌데. 어장만 당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진짜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코딱지 파다가 피나는 거 본 적 없으셔서 설레시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분 만나세요. 다른 분 만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 들어와서 술 마시는 거, 노는 것도, 꾸미는 것도 모든 게 재밌는데 엄마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어떡하죠? 엄마 앞에서 한번 우세요. 엄마 앞에서 한번 고민 있는 척 나 사실 왕따 당한다. 애들이 놀자고 하는데 술 먹자고 하는데 안 놀아서 나 왕따 당해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싫어해서 하기 싫은데 왕따 당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한번 연기해보세요. 아니면 아예 외박을 하세요. 아예 외박하고 막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한 행동을 그래 이 정도면 나이스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외출의 내성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어머니의 내성을 길러주셔야 돼요. 본인이. 아셨죠? 같이 할 때마다 제일 못생긴 게 걸려요. 진짜 어떡하냐? 진짜 저는 이 모든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최고봉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사람 피말리게 하고 슬프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아닌 것 같네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랑 첫 만남에 무슨 대화를 꼭 해보세요? 근데 나는 무슨 대화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얘는 나랑 통하겠다 안 통하겠다. 근데 뭐 굳이 물어본다면 뭐 좋아하는 영화 정도? 좋아하는 음악가 정도? 어떤 취향인지 그 정도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취향에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해요. 연애하고 싶어요.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걸까요? 네. 돈만 쓰지 마세요. 돈만 쓰지 말고 일단 만나보세요. 트라이얼 정도로. 원래 베타 테스트에는 돈 안 내는 거 아시죠? 언니 인기 너무 많아서 보러 가서 이제 사진도 못 찍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요즘도 사진 다 찍어드려요. 그냥 쑥 옆에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하셔도 당연하게 찍어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인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남자는 좋아하면 헷갈리게 안 하나요? 왜 나 헷갈리게 하지? 내가 헷갈리고 싶은 건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본인이 헷갈리고 싶어서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제 경우에는 거의 100%였어요, 이게. 근데 아닌 남자들도 있다는 주변 얘기들? 아닌 사람들도 있다?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저랑은 아마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근데 헷갈리게 했던 사람이랑 사귀게 됐어도 잘 안 됐어요. 썸에서 이 사람 날 좋아하는 건가 헷갈리게 하면 사귀는 것까지 못 갈 것 같지만 아예 사귀는 것까지 갔는데도 헷갈리게 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은 결국에는 되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면 저는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외모 칭찬 듣고 달라진 사람들이 날 대하는 방식에 현타 와요. 원래 이런 건가요? 돈 써서 예뻐지는 수술했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즐기세요. 내가 코 수술을 했어.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게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코 수술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거 되게 별로지 않아요? 내가 코 수술을 했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데 내가 이뻐졌대.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돈 쓴 보람 있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대하는 방식에 현타가 온다는 거는 내가 이전에 못생겼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올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뻐지고 칭찬 들었으니까 지금만 생각하세요. 돈 낸 이유만 생각하세요. 20대 초중반에 그냥 타투가 예뻐서 많이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자존감도 떨어져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줏대 있게 내 삶을 사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 되게 극한까지 가보거든요. 어디까지 가보냐면 내가 만약에 타투가 많아.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내가 막 신경이 쓰여.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쓴소리를 들어서 내가 돈 몇백만 원 주고 타투를 다 지우고 병원에 15회 이상 방문하면서 타투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그 사람들 눈에 마음에 들까? 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결혼을 해. 내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가 주도해서 끌어가는 거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테이스트 절대 못 맞춰요. 내가 타투를 지우고 결혼을 하건 살을 빼건 공부를 잘하건 뭘 한다고 해도 절대 그 사람들 테이스트에 맞출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야. 절대 그 사람의 그 만족도를 채울 수 없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드린 얘기. 만화책 추천 영상 좋아 미침. 그런 김에 혹시 애니메이션도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애니는 제가 아예 안 봐요. 저는 애니를 잘 안 봐가지고 만화책 추천 조만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만화방 가서 직접 보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사람 없는 시간에.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끝에쯤 갈 때는 되게 흥분해서 막 곁담도 나고 막 신나게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의 고민, 나이가 먹으면 해결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연애할 때 정병 같은 거 있죠. 나이 먹으면은 졸려요. 졸리고 피곤해서 정병을 부리다가도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들은 다 아니다. 디제잉 레슨 많이 문의 주셨는데 디제잉 레슨은 당분간은 안 받을 것 같고 아마 9월이나 돼야 수업이 재개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미리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많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